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2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시사저널이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의 인물, 2025년 올해의 인물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정치 부문에서는 원외 인사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뽑혔습니다. 먼저 이 시사저널이 연말에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인물에는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판을 떠받치고 움직이는 인물들은 과연 누구이고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한국을 움직인다는 말은 민심에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그리고 국민이 가장 크게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그 역동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면밀히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과제들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도도한 민심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인물들을 살펴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시대상을 담아내는 일이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37년째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사저널은 독자들의 설문조사, 편집국, 기자들의 투표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검증과 토론을 거쳐 올해의 인물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를 정치 부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뜻에 반기를 들고 1.6% 승소 확률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결정의 연속, 혹자는 무모하다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굽히지 않았다. 여당 대표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막아 세웠고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정부의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치적 보상보다는 계엄 역풍이 남긴 정치적 상흔이 더 컸다. 지난해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그는 올해 당권을 잃고 대권에서 미끄러졌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12월 18일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스튜디오에서 만난 한 전 대표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 I told you 라면서 I told you는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핀잔입니다. 라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선을 위한 결정에 사심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용기라고 강조했다. 가시밭길을 걷는 한 해였지만 2023년에 이어 2025년 올해의 정치 인물로 여야 당대표도 현직 장관도 아닌 원외 정치인 한동훈이 선정되었다. 정치인으로서의 성과와 성취, 역할의 긍부정을 떠나 최근 1년간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2025년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선, 2025년 11월 8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 포기,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 소송 승소 판결 등 굵직한 국면마다 한 전 대표 이름이 소환되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에서 자리는 도구일 뿐이다. 직이 없다고 싸우지 않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치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느냐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분야 올해 인물로 선정된 데 대한 이런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분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시대 정신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처럼 남동풍을 직접 부른다는 발상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대 정신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반발짝이라도 앞서서 민심이 가는 길을 함께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가이드처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 정치인의 역할을 좀 축소해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하는 말인데, 이 비스마르크가 했던 말이 생각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역사의 대세를 만드는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역사의 흐름이 지나갈 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 있다라고 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시대정신 기자가 올해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나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씨는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치가 정상에서 벗어나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더 어려워집니다. 다시 정상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정부가 그런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고 현 정권은 계엄만 빼고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킨텍스에서 있었던 토크 콘서트에서도 그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상, 평화로운 삶을 지켜드리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라는 것을 계속 자신의 화두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론스타 항소심 승소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론스타 사건은 검사 시절부터 수사했고 중재재판 과정에서도 실무적으로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이후 법무장관이 되면서 이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주변 대부분은 낮은 승소 확률 탓에 항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자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을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았고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사건이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8일 오후 5시쯤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 소송 결과를 직접 발표하겠다는 공지가 떴고 그 순간 이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졌다면 총리가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 한동훈 장관의 활약으로 론스타가 청구했던 약 7조 원의 손해배상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7조 원 정도의 국부를 지켜낸 셈이죠. 그는 이어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걱정보다는 공적인 판단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저는 피해를 걱정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소송 관련 수많은 기록과 자료를 집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론스타 소송을 잘 아는 공무원이 모두 퇴직해 남아있는 공직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일이 끝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책임감은 한동훈의 타고난 성격인가 아니면 정치인 한동훈의 훈련된 성격인가 라고 물었더니 한동훈 씨는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부적절한 만남이나 연락은 피합니다. 당대표 시절 소위 일십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는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새 특검이 대놓고 저를 털어도 비판받을 지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에게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인이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어릴 적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스 고전을 좋아했습니다. 고전을 읽으며 정치란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처세술이 됩니다. 직업 정치인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계기는 법무장관 시절 동대구역에서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시민을 만날 때였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공공과 공적 기여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자리가 목표는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고 공동체가 더 나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연말 최근 11월 12일 2달 동안 한동훈 전 대표의 맹활약이 결국 여론과 언론에 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이게 시사저널로 하여금 한동훈 씨를 정치 부문 원래 인물로 뽑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커가고 있습니다. 정당을 부수고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은 우리 역사상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씨 정도였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개인기가 뛰어납니다. 말과 글, 그리고 신속한 또 빠른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작년 12월 3일 밤에 발휘되었고 이번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기민한 어떤 대응 능력으로 과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중정치인으로서 아주 드물게 아주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인기 연예인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약 20명 정도의 국회의원입니다. 2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영향력 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실적을 만든 경력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가 되면은 원래 인물로 뽑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적 자산이란 뜻이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아주 유력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인을 갖는 것은 뭐 BTS라든지 뭐 유명한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를 갖게 되는 것처럼 그 나라 국민으로서는 아주 행복한 겁니다. 좋은 정치인을 갖는 것은 좋은 가수를 갖는 것처럼 또 좋은 배우를 갖는 것처럼 좋은 예술가를 갖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